안녕하세요. 청준의 명리산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살태화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철조 선생님이 총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살태화격의 총평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제살태화격이 어떤 내용들이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관살들이 있는데 이 관살들을 제하는 나의 기운들이 뽑아져 나가는,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들이 관살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강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살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떤 모습이 발생하냐면은, 이 제살태화라는 것은 관살이 너무 지나치게 약해서 관살이 힘을 못 쓰는데 대운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운이 펼쳐질 때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앞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충고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이 생겨서 다시 불록되었다, 혹은 군에서 사망하였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관살혼자격은 그래도 길게 가는 형태들이 많았었는데, 관살혼자격에서는 관을 잡아서 거관유사라든지 거살유간하든지 하나가 남는 형태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형태는 대운들이 대부분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고 그런 형태가 발생하니까 최소 20년, 길게는 40년을 우리가 잘 흘러가는데, 제살태화격에서는 대운이 한번 왔다가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한번 임철조 선생님의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제살태화 불약 관살혼잡짐이야 하야. 제살태화하는 요것과 비교하여 관살혼잡을 보면은 관살혼잡의 그런 아름다움, 좋은 면, 이런 것이겠죠. 관살혼잡의 좋은 면보다 못하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 불약이라는 것은 뭐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얘기죠. 자, 개 제살태화는 대부분의 제살태화는 살기상잔, 살이 이미 상잔되어 있다. 상잔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깎이고 힘도 없고 그냥 그 겨우 명맥만 보이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상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행, 제살지운이면 구사일생이다. 다시 제살의 운으로 돌아서면은, 이런 경우에는 9은 죽고 하나는 산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잘 될 확률 혹은 살아날 확률, 모든 이런 확률들이 한 명, 열에 하나 정도 살아난다. 10%의 확률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살태화는 이런 식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관살혼잡, 지요, 일주, 좌왕, 인수, 불상이다. 관살혼잡은 단지 일주가 좌왕한 것이 필요로 할 뿐이니 인수는 상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 앞에 관살혼잡에서 총평한 것을 보면은 인수가 좌하고 있는 경우를 가장 좋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약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지유라고 한 겁니다. 단지 일주가 좌왕해서 인수가 불쌍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임철조 선생님에서는 이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그쪽만 바라본 것인지, 그러니까 관살혼잡에서는 일주의 인성만 바라본다, 요것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관살혼잡에서 관인산생, 살인상생을 해서 자기 기운으로 끌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단지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임철조 선생님은 항상 억부적인 측면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일간이 강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임철조 선생님이 격에서
억부로 확 넘어가 버린 그런 배경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정 안돈, 운이 또 한번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좌하의 이 뭔가를 이 힘이 강해져서 인수가 자기 힘을 보태줘서 강해지고, 또 운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은 미유 불 부기 자야, 이 한문은 꼭 이중부정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중부정을 미, 불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네, 역시 영어 용법으로는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하겠죠. 네, 그래서 부귀하지 않은 자를 보지 못하였다. 모두 부귀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 일주 휴수, 만일 일주가 휴수되고 재성 괴인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일주가 힘이 없고 휴수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괴인,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탐재 괴인 하면은 이런 경우는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괴한다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 재성을 탐해서 인성이 무너지는 탐재 괴인 형상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네, 항상 우리가 운이 와서 나를 때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명을 공부하면서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외부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 마음의 수양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인성으로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재성의 욕심을 낸다. 이러면은 그 시기에 운이 마침 그때 운이 오면은 자기가 그 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책만 파고 있을 때가 아닌데 손만 뻗으면 저 돈이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그게 동한 거기 때문이죠. 그 시기가 운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역시 탐재 괴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 단적인 예로 봤습니다. 무조건 탐재기 이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해라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가 과연 탐재 괴인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 명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즉사, 독살, 순청이고 즉 독살이 순청하다. 이게 독살이라는 게 살이 혼자서 순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살이 많은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이 살이 혼자서 힘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일관불혼이라도 관 하나가 혼잡되지 않더라도 자 이게 모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살 하나가 혼잡되지 않고 살이 하나 갖추고 있고 관이 하나가 힘을 갖추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왕왕 우다락소 자주 왕왕 근심이 많고 즐거움이 적은 것을 많이 보았다. 굴지난신이다. 그 뜻이 꺾여져서 펼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 네, 그렇죠. 일주가 휴수하고 인성이 파괴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살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런 경우는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학자의 심언이라 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일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총론해 보겠습니다. 임철초 선생님은 관사론잡이 제살태고보다는 더 낫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어떤 근거냐면은 관사론자는 이미 상잔되어 있다. 살이 이미 힘을 다 쓸 수 없게 되었다. 명맥만 겨우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만일 운이 좋게 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재행, 재살, 지운이면은 재살의 운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면은 좋다가도 10% 확률만 남게 되고 나머지 90%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관살혼잡은 이제 관살혼잡을 얘기한 거죠. 관살혼잡은 일주의 왕이 중요하다. 일주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인수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인수는 상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운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은 이러면은 대개 부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다시 한번 조건 하나 달아줬죠. 만일 일주가 휴수하고 일주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인성도 파괴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살이 아무리 멋있고 관도 아무리 멋있어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철초 선생님의 총론까지 해서 제살태각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